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커뮤니티에서만 인사를 드렸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내용은 ADP 고용 지수에 따라서는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어제의 장은 그냥 횡보로 끝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종합이 1.37%,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정말 오랜만에 2.79%라는 대폭등을 보여줬네요.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세력형들이 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100% 틀릴 순 없지 않습니까? 이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바로 홀딩하고 빨리 자라 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세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제는 별짓을 다 하네요, 제가.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침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0.17% 상승, 나스닥 종합 1.37% 대폭등, S&P 500도 0.8%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2.79% 상승. 우리의 쏙슬은 대폭등을 하였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렇게 큰 상승을 맞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롱숏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예상하고 롱숏을 하겠습니까? 지수로는 절대로 단타를 쳐서는 안 되고 긴 추세를 보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스닥은 상승세며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런 좋은 날도 한번 맞아보고 나쁜 날도 맞아보면서 계속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올랐지만 S&P 500은 0.8% 오르고 다우산업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65로 마감해 주었네요. 뭐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높아졌지만 70을 돌파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롱의 비중은 그대로 가져갔고요. 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당장 70을 돌파할 경우 저는 원칙대로 분할 매도를 실시해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겠습니다. 분할 매도는 비중 10%고요. 푸딩콜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77 여전히 극도의 탐욕의 상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푸딩콜옵션은 0.7에서 0.75 사이가 오면은 저는 좀 크게 나스닥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왜 매도를 해야 되냐? 저의 대부분의 비중이 TQ 속슬이기 때문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횡보하는 기간에는 좀 많이 녹아요. 사실은 1배 지수가 횡보하고 똑같이 돌아오더라도 TQ와 속슬은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스닥이 여기서 크게 오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은 차익을 실현하고 나중에 또 공포의 구간이 오면 또 다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장기 투자를 가장한 스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인의 계좌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요. 급격한 상승이 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은 매도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올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올 매도를 할 경우에는 공포지수가 90을 넘어갔을 때만 올 매도를 하고 전액 현금화를 합니다. 하지만 공포지수는 90을 넘는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비중의 일부를 계속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매도를 하되 최대한 매도를 하고 남은 비중은 뭐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하락을 막거나 조정을 막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저의 매매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약 7시에 다가가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0.2%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어제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0.2% 정도 내리는 거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선물일 뿐 본장 가봐야 아는 거죠. 오늘 또 지표가 발표되네요. 바로 22시 30분에 10시 30분이죠.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대망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보가 이전 대비 상당히 오른 180K로 예상되고요.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한 예보는 3.9%. 여러분, 이 실업률을 보면은 단순히 이전이 어땠고 예보가 어땠고 라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실업률이 3.9%예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0명 중에 4명이 실업자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이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돈이 아주 많거나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금리 인하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업률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발표가 3.9%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 한 4.5% 정도는 나와야 4.5% 내지 한 5% 정도는 나와야 오늘 밤에 급등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3.9%보다 더 낮게 나왔다. 더 미친 완전 고용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조정을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고용지수, 고용보고서가 아니라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FOMC 회의죠. 그때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스닥이 급격하게 추세가 꺾여서 하방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횡보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선을 그었네요. 이 선은 지금 그은 게 아니고 제 영상을 꾸준히 정주행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밑에 선을 언제 그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래서 저항선은 확실한 자리만 그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 하방 지지선을 넘어도 된다. 종가로만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 라고 했죠. 종가로 밑으로 내려오고 또 하락하니 주식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래도 제가 인간 지표입니까, 여러분? 이젠 좀 인정해 주세요. 썸네일은 개판으로 올리고 일일 매크로 시황은 맨날 틀리지만 긴 추세, 긴 방향 자체는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계좌도 지금 엄청난 플러스고요. 그러면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환율은 일단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을 뻔했으나 종가 기준으로 제가 그어드린 이 지지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일선도 이탈해주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옆으로 흐르기 시작한 이 주황색 이평선을 지지하고 살짝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100%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밤에 나스닥이 조금 내린다고 해서 급격하게 큰 비중을 나스닥이 실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는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안으로 들어오고 재차 하락을 하든 뭘 하든 한다.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WTI 국제유가가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는 캔들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오늘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WTI 국제유가는 약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그어드린 하방 지지선을 이탈할 시 증시에는 일시적인 대호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격히 오른 나스닥을 분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국제유가가 이 긴 하방 지지선을 지지하고 다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RSI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리는 RSI 다이버전스가 나오나 했더니 다이버전스가 안 나왔네요. 다이버전스 안 나왔고요. WTI 국제유가는 조금 더 오르다가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그었죠. 상방 저항선과 하방 지지선의 채널 안에서 이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하락으로 마감한다면 한번 또 하방 지지선을 지지하는지 체크를 하고 분할 매수 한번 또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어드린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는 봉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매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를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모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가는 매매에 있어서는 더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몰빵 아니고 분할 매수니까요.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력한 양봉 발생으로 인해서 21선도 지지하고 파랑색 11선도 돌파하고 빨간색 5일선까지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상승 장악형 양봉 캔들이 발생한 거죠. 단기적인 저항선은 깨지 못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봉이 나왔어요. 오늘 다시 음봉이 발생한다 해도 월요일에 다시 양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RSI는 아직 70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 만들어진 거죠. 속슬 차트, 뭐 TQ랑 똑같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그저께 굉장히 안 좋은 21선을 이탈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복귀를 해주면서 다시 또 긍정적인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설마 속슬이 왕이 될 아직은 이르죠. 속슬은 이미 전반기에 왕이었으니까 다시 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오르면 속슬도 같이 오르니까 현재 다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불즈 평민 속슬보다 약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쇼세 일봉 보조지표 보고 가야겠죠. 기술적 반등은 이미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는 순간에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르나 일단은 아래로 가고 있네요. MACD 캔들의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K값도 다시 아래로 향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롱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네요. 키움 점사들이 우리의 테슬라 1.5배 TSLL과 TQQQ를 샀네요. 구글도 급등하니까 또 추격 매수하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맨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 반대로 하지 말고 제 영상을 좀 보세요. 맨날 이렇게 추격만 하다가 뭐 찔끔 먹고 또 팔고 언제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어차피 롱을 살 거면은 길게 보고 상승한다 판단했을 때 롱을 살 거면은 음봉에서 모아가세요.
이렇게 양봉이 크게 떴을 때 추격 매수하면은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얼마 못 먹거든요. 어쨌든 오늘의 순매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TQ를 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은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살짝 드네요. 하지만 음봉으로 끝나도 저는 그냥 홀딩 할 겁니다. 저는 일희일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서 코인의 공포지수는 살짝 내려간 72로 마감이 되었네요.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이 시작되었죠.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다시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는 캔들 발생 후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가 비트코인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일단 저는 이날이죠. 장대 양봉에서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을 던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 없어요. 저는 뭐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일부 비중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최고점에서는 아무도 모든 물량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점 그 어딘가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고점에 가까운 매도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요. 명확하게 볼 때 비트코인은 RSI 82를 찍고 지금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뭐 이 정도 수익은 뭐 괜찮은 수익률이니까요. 그리고 다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부 비중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예.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RSI가 아직도 73, 4 부근이고요.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별주는 RSI가 80 중반이면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친 종목들은 90을 찍기도 하지만 RSI 90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그 연도의 최고의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RSI 90은요. 하지만 비교적 RSI 80 정도는 개별 차트의 경우에는 자주 찍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도 저는 많이 팔았으나 나머지 물량은 RSI 한 80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많은 상태이나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RSI 80 정도의 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굉장히 지금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RSI는 76이고요. 도지코인도 이날 빔을 크게 쐈을 때 또 매도를 했고 현재 비중은 초기 비중 대비 약 한 6, 70%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RSI 80을 넘을 시 현재 물량에서 과감하게 절반을 날려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RSI 80을 당장 오늘 밤이라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도박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만큼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합니다. 찰리 먼거. 단타를 치려면 굉장히 잘 쳐야 됩니다. 10번 쳐서 한 8번은 맞아야 돼요. 저는 썸네일을 보면 맨날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수 단타로 그날그날의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긴 추세를 보고 오를 때마다 매도하되 상당히 많은 물량은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개별주 단일 종목에 대한 그날그날 시세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 지수를 도대체 어떻게 맞춥니까? 긴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추세만 보고 가는 거죠. 우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단타쟁이들은 절대 장투하는 자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추세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단타쟁이들은 장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밤은 10시 반에 실업률만 체크하고 바로 딥슬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